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그 한국수목원 이유미라고 합니다. 그 식물 좋아하세요? 좋아하시죠? 요즘에 그 식물 문화가 MG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그 오늘 제 생각에는 그 이제 오늘 한 2시간 좀 못 미쳐서 여러분들이랑 얘기하고 나면 제가 이제 평생 살아보니까 식물이라는 것을 삶에 담아놓고 사는 거는 제가 정말 여러분한테 장담하건대 뭐 전공을 무엇하느냐, 직업을 무엇으로 가느냐와 상관없이 제 생각엔 여러분 일생에서 가장 도움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 우리 그동안 여러 가지 뭐 과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접하고 몸담을 기회가 많지는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바람은 여러분이 이 시간을 좀 통해서 그동안 잘 몰랐던 이 분야에 대해서 오늘을 기점으로 내 삶의 초록이 좀 깃들었다. 이렇게만 변화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전문적인 이야기나 지식이나 좀 학술적인 지금 뭐 학술적인 정보들을 축적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삶을 조금 자연과 함께 품을 좀 열어놓고 이걸 기회로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뭐 마음 먹어보고 또 내 삶에 이것을 좀 반추해보고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이렇게 같이 접목해주면 좋을까 한번 생각할 수 있는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식물은 분명히 여러분한테 그 평화이고 위로이고 그 아름다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이상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순서는 저희 소개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식물학자라 그랬는데 사실 오늘도 춘천에서 오고 뭐 지난주에는 막 뉴욕도 갔다고 바빠요. 그게 이제 다 뭘로 바쁘냐면 그 정원 일, 수목원, 숲, 정원 이런 일들이 이렇게 바빠져서 그 이런 일들이 그냥 단순히 좋은 사람이 그 자연을 사유하고 또는 좀 여유 있어서 내 공간에 정원을 가꾸고 하는 일이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일로 좀 변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렇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숲과 정원이 이 세상으로 엮여지고 밝혀지나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할까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제가 정답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삶의 색깔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나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좀 호의가 생겼는데 그 안에 있는 식물들은 어떤 걸까 조금 저절로 가까워지는 않으니까 그것을 조금 소개하면서 좀 여러분들과 식물들과 좀 가까워질 수 있게 좀 도와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쯤 되면 얘네들이 나한테 친구가 될 수 있겠다. 여러분 그 반려동물을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요즘에는 아까 총장님하고도 말씀 나눴는데 동물에서 반려동물로 약간 문화가 이동도 하고 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존재인가 확실한 그 존재를 잠깐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한테 좀 오늘 돕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 아까 소개받았는데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국립수목원이에요. 광릉에 있어요. 이게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 젊은이들에게 가장 데이트하고 싶은 곳 고르라 그랬을 때 3위 안에 드는 곳이에요. 아직 못 가보셨다는 거는 이거 약간 잘 생각해 한번 보세요. 특히 가을이 이제 막 와서 깊어질 때쯤 되면은 거기에 개수나무 길이 있어요. 개수나무 이름 들어보셨죠? 달나라에 있는 개수나무하고는 좀 다른데 그 개수나무는 정말 독특한 게 가을이 무르익을 때쯤 되면 향기가 나는데 보통 꽃향기가 되잖아요. 근데 얘는 단풍이 들고 가을이 무르익을 쯤 됐는데 어떤 향이 나냐면 솜사탕처럼 달콤한 향이 나요. 그래서 우리 국립수목원 광릉에 있는 국립수목원에 있는 개수나무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개수나무의 부모나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그 길을 걸으면 정말 가깝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과 그 길을 걸으면 저절로 달콤한 생각이 드는 그런 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회 있을 때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평생 일했어요. 그래서
그 연구사라는 게 이제 연구직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고 일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원장까지 하게 됐는데 그 원장을 제가 한 10년 전에 처음 됐는데 그때 그 여기 여학생들도 많은데 그때 언론에 많이 이제 이게 홍보라고 뭐라 그래야 되지? 하여간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 기사 타이틀이 뭐였냐면 그 그 수목원 정원 이런 분야는 산림청 우리나라 국가 정보기관 중에서 부처 중에서 산림청이거든요. 산림청 이 문을 연 지가 47년 됐는데 47년 만에 최초의 여성 고위 공무원이다. 최초의 여성 원장이다. 뭐 이런 타이틀로 됐어요. 근데 그만큼 그때까지만 해도 이 분야가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러나 잔잔하게 연구하고 또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좀 제한적이었는데 지금은 직원의 반은 여성분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굉장히 평생 해볼 만한 좋은 직장이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해보면 다시 태어나서 너는 뭘 공부할래? 너는 어떤 일을 할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 식물 공부를 하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이번 기회에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는 혹시 와보셨나 모르겠어요. 국립세종수목원 와보셨어요? 거기는 더 하나 보셨나? 세종시 한복판에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의 국립수목원이 이제 광릉에 있는 국립수목원을 중심으로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고 있는데 이제 보통 수목원 그러면 이렇게 교외 한참 떨어져서 자연 좋은데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세종시 한복판에 수목원이 만들어졌어요. 세종시는 여기가 세종시인데 세종시가 행정수도잖아요. 워싱턴처럼. 근데 세종시는 도너츠형 도시라 그래요. 도너츠가 보통은 도시의 가운데에 도심이 있고 가장자리에 자연이 있는데 이 세종은 도너츠 가운데에 자연이 있어요. 저희 수목원, 호수공원, 중앙공원 그리고 가장자리에 도너츠처럼 삥 둘려서 도시가 있는 그래서 지금 그 굉장히 뭐라 그러나 앞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왜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분야가 단순히 여러분한테 자연이 좋아요, 휴식이 돼요, 행복해요 이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의 그러니까 앞으로의 사회는 분명히 이쪽으로 갈고 있을 거라고 해서 여러분 앞으로의 그 뭐라 그러나 하고자 하는 일과의 연관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강의가 끝날 때쯤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아마 여러분 식물과 연결을 시키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자연이 가장 필요로 하는 데가 어딜까요? 도시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회색의 도시, 사람들의 고립, 미세먼지, 열섬, 뭐 이 수많은 일자리, 쾌적한 일자리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해 줄 방안 중에 하나가 정원, 식물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밖으로 가서 좋은 자연에 있던 이러한 분야가 도심 한복판으로. 그래서 전 우리나라가 제가 오늘은 어디서 왔냐면은 그 춘천에서 왔어요. 전 지방자치단체 지방 시대를 연다하는 큰 엑스포가 열리고 있고 뭐 대통령부터 모든 장관들이 다 모이는 행사에 저희 부처의 주제는 정원인 거죠. 왜냐하면 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삶도 환경도 다 같이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도심 한복판에 이제 수목원이 생긴 거죠.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 한국의 전통 정원서부터 굉장히 정원 문화가 해서 인기가 지금 여기 생겨나면서 제가 여기 초대 원장으로 가서 이제 4년 일했던 이제 이런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여기가 센트럴 파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맨하탄 한가운데 정말 금싸라기 같은 여기서는요 밥도 잘 못 먹겠더라고요. 그 햄버거 한 끼 먹으면 3만 원에서 5만 원쯤 들더라고요. 그 뉴요커들이 연봉을 막 억대 이상 받는데 다 이 생활비로 쓸 수밖에 없어서 여전히 가난하다는 얘기가 들을 만큼. 근데 이 센트럴 파크 이 맨하탄 이 가운데 이 땅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 생겼냐면은 그 한 100년도 더 됐어요. 근데 처음에 이것을 만들 때 여기도
막 좀 채석장도 있고 뭐 막 좀 복잡했었던 땅이래요. 근데 이때도 여기다가 개발해야지 공원이 웬 말이냐 뭐 반대가 많았었대요. 근데 그때 이것을 설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로버트 모지스란 분이 지금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100년 후에는 이만한 크기의 정신병원이 생길 겁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설득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이 일들이 여러분의 미래이기도.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그냥 공원에서 나아가서 식물원이 생겼으니 굉장히 훌륭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밖에 이제 우리나라 국립수목원은 국립광릉수목원, 그 다음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라고 봉화에 있는데 그 여기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백두대간 생태축이잖아요. 미래 자산이 가장 인류를 먹여 살려야 할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큰 자산이 뭘까? 식물 자원이라고 해요. 우리 지금 먹는 거, 입는 거, 약, 신약의 90% 이상이 다 식물에서 나오죠. 근데 그런 일들을 뭐 빨리 소멸되어 가고 기후 변화, 오염, 개발, 훼손으로 없어지는 이 수많은 것들을 위해서 전 세계 야생 종자를 중복 조정하는 시드 볼트, 이 땅 속에 몇십 미터 밑에서 뭐 기후 변화, 지진, 수많은 것 재앙에도 없어지지 않은 저 기하 깊은 곳에 시드 볼트라는, 쉽게 말하면 노아의 방주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전 세계에 식물을 보존하고 지켜나가는 이런 일도 제 이 수목원에서 일어나가고 있죠. 이런 일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 여러분 이거 소개는 왜 드리냐 하면, 여러분 이제 졸업하시고 뭐 하실까 직장을 잡는데 꼭 고려해 보시라고. 왜냐하면 근데 이제 저희 기관이 아까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이사라 그랬는데, 국립수목원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걸 다 묶어서 총괄하는 기관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이에요. 우리나라 수목원과 정원 사업을 총괄하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세종, 백두대간, 뭐 이제 난대 수목원도 생기고, 다음 내년 5월에는 담양에 한국정원문화원이 생기고, 춘천에는 다음 달에 소재 실용화센터, 산업화센터가 생기고, 새만금은 지금 조성 중에 있고 엄청나요. 근데 이런 기관에서 운영할 때 필요한 분야가 뭘까요, 여러분? 학생은 전공이 뭐예요? 건축공학과. 건축직도 필요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수백 명이 근무하니까 뭐 간호사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제 굉장히 공공기관으로서 굉장히 많이 매년 수십 명의 직원을 뽑는, 굉장히 우리 총장님께서 그 발전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관심 있고, 여러분 삶의 색깔을 조금 초록으로 가고 싶은 직장, 내 전공이 꼭 가드너가 아니더라도 하고 싶다 하시면 여러분 꼭 관심을 가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전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근거와 살고 싶은 동네와 연결해서 사시면 뭐든지 가능한 이런 곳이 바로 제가 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수목원하고 공원은 어떻게 다를까요? 수목원하고 정원은 어떻게 다를까요? 공원이나 수목원이나 식물이 아름답게 배치되고 좋은 곳이면 똑같잖아요. 근데 굉장히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수목원에 있는, 식물원에 있는 식물들은 이력 관리가 돼요. 그래서 그냥 아름다워서 심어놓은 식물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와 있는 족보 관리가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핏줄이 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훼손된 자연에서 복원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약용으로, 식용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죠. 뉴욕에 있는 암센터하고는, 미국 암센터하고 미국에 있는 뉴욕 식물원하고 같이 일해요. 왜 그럴까요? 전 세계 항암제를 만들려고 하는 신약의 원료 대부분은, 신약을 만드는 원료 대부분은 식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전 세계의 식물들을 가장 정확하게 제대로 확보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곳이, 족보 관리가 돼서 가지고 있는 곳이 식물원이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식물원이 많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름답게 하고 사람들이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 치유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면서 요즘에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이것이 단순히 식물원이 아니라 교육, 문화, 예술의 복합체가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어떤 통섭의 개념이 이제 저희 세종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매주 공연이 열리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세대가 꼭 가야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자리에 아마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하는 기회를 가진다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일했던 그 국립세종수목원인데 보통 여기 오시면 대부분의 관람객들은 이게 열대에 온 것 같아요. 좋아. 뭐 저기 싱가포르 안 가도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러고 구경하고 가시지만 실제로 제가 족보 관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 안에 있는 식물 중에는 이런 식물이 꽃이 펴요. 이 꽃이 피면 막 9시 뉴스가 달려와요. 이 꽃은 뭐냐 하면 이름이 다윈란이에요. 다윈이 그 벌과 이 꽃가루 바지를 도와주는 그 새와 곤충과 이 긴 꿀주머니를 가진 걸 보고 다윈의 이론을 착상하게 됐던 계기를 가진 그런 난초인 거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수목원에서 매년 이제 전시를 매년이 아니라 1년에 4번 기획 전시를 해요. 정원을 주제로. 저는 이제 외국의 수목원이나 식물원을 가면 여러분들 공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런데 가보면 뭐 미국 국립수목원이나 뭐 큐가든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뭐 뉴욕 필하모닉이라든지 런던 오케스트라 이런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쯤 식물원, 정원의 광장, 에딘버러 재즈 페스티벌도 있잖아요. 넓은 잔디 광장의 식물원에서 음악 공연을 하고 그 국민들은 그런 잔디밭에다가 이 자리 깔고 편안하게 앉아서 음악을 공연하고 와 이런 문화가 너무너무 부러웠었어요. 근데 이제 세종수목원에 와서 그 이제 기획 전시를 할 때 매 계절마다 기획 전시를 바꾸어 가는데 그때 기획 전시 중에 하나 주제가 가을 전시였는데 가을 기분이 정원 전시예요. 딴 재즈가 아니라 정원을 만들었는데 정원의 주제가 재즈예요. 그래서 그 정원을 만드는 주제가 재즈여서 그 전시 이름이 가을 기분이 재즈다. 그래서 재즈를 이런 재즈바도 만들고 정원에 정말 인기가 있었어요. 뭘 같이 했을까요? 이거 하면서 저희 수목원에다가 그 재즈 공연을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와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 문화가 올까라고 느꼈던 몇십 년 후에나 올까 했던 것들이 정말 모두 다 거기서 이것을 즐기고 느끼는 문화가 금방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 사진을 빼놓고 왔는데 여러분만한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오는 전시도 가끔 있는데 언제 많이 한번 또 왔었냐면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주제로 정원 전시를 했어요. 근데 그러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부턴가 그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 원피스 아시죠? 하늘색 브라우스에 하얀 에이프론. 그걸 애들을 데리고 와서 사진을 찍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부터 언제부턴가 이제 여러분처럼 젊은 분들이 서울에서부터 지방에서부터 트렁크 갖고 와서 옷 갈아입고 앨리스 옷 입고 만들어 놓은 정원에서 사진 찍고 이러면서 SNS에 올리고 이것이 그냥 폭풍처럼 인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화의 현장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지금은 공룡 이 주제는 뭐였냐면은 이제 뭐죠? 해리포터. 이 해리포터 기억나세요? 꽥꽥거리던 풀이 뭐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이런 이제 전시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요. 겨우 봄부터 가을에는 주말에 야간 개장도 해요. 그래서 이런 전통 공연에서 공연도 듣고 이렇게 해보실 수 있고, 요 식물은 지금 여러분 보시는 요즘에 창경궁은 이제 특히 창덕궁 옛날에 비원이라고 하는 창덕궁 후원은 너무너무 예약이 힘들어서 못 들어간 우리나라 대표적인 궁궐 정원이잖아요. 우리나라 정원은 양식이 크게 3개가 있어요. 궁궐 정원, 왕들의 정원이죠. 궁궐 정원,
정원이죠. 그 다음에 선비들의 별서정원, 소세원 같은, 그 다음에 민간정원. 근데 이제 궁궐정원 중에서 창덕궁 후원의 주암루를 그대로 재현한 이제 요 정원이 이제 세종에 있는데, 요 식물은 뭐냐면 연꽃이잖아요. 여기 부용정 앞에 연꽃을 심었는데 어떤 연꽃이냐면 연꽃의 이름이 아라홍련이에요. 어디서 왔냐면 고려시대 때 함안군에서 고려시대 때 있던 못을 발굴을 했어요. 그랬더니 고려시대 때 잠겼던 씨앗에서 싹이 터서 연꽃이 꽃이 폈어요. 수백 년 만에 수천 년 만에 1000년이 넘도록 있다가 핀 연꽃인 거죠. 씨앗에서 잠을, 그래서 이걸로 엄청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화들이 이제 식물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식물들은 혹시 기억하세요? 혹시 아시겠어요? 얘가 뭘까요? 이거 다 잘 아시는? 파고, 부추고, 산마늘. 여러분 파, 양파, 부추, 자연이란 게 어떤 것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파, 양파, 부추 이런 모든 것들인 거잖아요. 이게 생각해보면 다 먹을 수 있고 몸에 좋고 약이 되고, 애초에 우리가 먹고 있는 거 쓰고 있는 거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을까요? 궁극적으로는 야생의 자연에서 왔고 이것을 개량한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 정원에는 이렇게 다양한 식물들이 인기인데 애초에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다 야생에서 온 것들인 거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요즘에 생물 다양성을 모르면 여러분이 정말 지성인이 아니고 교양이 아니라는,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왜 팬데믹이 왔는가, 그런 여러 가지 균이나 병균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에도 다 존재했는데 지금 주기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뭔가 다양한 생명들과의 공존의 체계가 깨졌다. 그래서 한동안 전 세계는 기후위기와 함께 그냥 전 세계적인 트렌드였는데 지금은 거기에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한가? 사실 생물 다양성이란 개념을 좀 와닿지는 않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까 제가 파, 마늘, 부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자연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파, 마늘, 요즘 여러분 바나나 아시잖아요. 바나나를 먹는데 어쩌면 바나나를 이제 못 먹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요. 왜냐하면 바나나가 요즘에 농장마다 바이러스에 걸려서 다 순식간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개량한 거잖아요. 씨 없이 해서. 원래 야생 바나나는 씨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량한 이 바나나는 이제 개량해서 쫙 품종 만들어서 전 세계에 깔려 있는데 이제 바이러스에 걸려서 농장이 그냥 초토화돼서 싹싹 없어지는 농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야생의 바나나 종류 중에서 병해충에 강한 것들을 골라내야 되는 이 야생의 풀들이 이제 자연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장미 좋아하시죠? 장미, 그죠? 그 장미는, 우리나라의 들장미는 뭘까요?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는 들에 핀 장미. 장미가 들에 피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심는, 여러분 뭐 20살 되는 날, 성인날 한 다발 받는 그 장미 꽃송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다 재배한 건데 어디서 왔냐면 전 세계적으로 25,000 종류의 장미 품종이 다 개량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색 저런 색 개량한 것들인데 애초에 굉장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원래는 이제 이런 가시들이, 여러분 장미는 다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예전에 정말 장미에 대한 좀 로망이 좀 있었어요. 사춘기 때 뭐 여러분은 사춘기는 지나셨지만 어쨌든 장미를 좋아했고, 또 예전에 제가 한번 꽂혀 있었던 게 그 릴케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 꺾어 주다가 가시에 찔려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그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장미 가시로 인해서 시인이, 사랑을 원하던 시인이 죽음을 맞이했다. 너무나 낭만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보다 어렸을 때거나 여러분 많을 때 그런 거에 꽂혀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또 뭐 몇 세 되는 생일날은 장미 백송이를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던 시절도 저도 있었던 거죠. 그 옛날 시절에.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많은 장미들은 어디서 왔는가? 다 야생에서 왔던 거죠. 다 개량한 거죠. 우리나라의 야생의 장미는 무엇일까? 찔레,
인가목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 막 개량해서 벌도 잘 찾아듣지 않는 그 개량된 야생의 장미보다는 우리나라 아니 그냥 장미보다는 우리나라 야생의 이런 해당화, 찔레 같은 우리나라 야생의 것들이 훨씬 아름답고 생물 다양성을 풍성하게 하는 걸로 생각이 좀 바뀌어가고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생명은 뭘까요? 가장 오래 사는 생명은? 오래 사는 생명은 뭘까요? 십장생도 있고 그런데 그렇죠. 그 나무예요, 나무. 그러니까 물론 땅 속에서 뿌리로 뭐 이렇게 한 여러 가지 생명을 연장하는 수많은 장치들이 있고 미생물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존재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존재는 나무예요.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에는 브리스톨 파인이라는 소나무는 6,000살이 넘도록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가장 크게 자라는 생물은 뭘까요? 공룡도 사라졌어요. 가장 크게 살아가는 생명은 뭘까요? 이것도 역시 나무예요. 캘리포니아에 뭐가 많지만 캘리포니아 해안에 가보면 자이언트 세쿼이어라는 나무들은 100m가 넘게 자라요. 110m씩 큽니다. 우리가 지금 달나라의 우주로 로켓을 보내는 이 시대에도 어떻게 나무는 더 100m 길이 저 밑에 땅에서 뿌리에서 그 100m까지 수분을 올리고 양분을 옮길 수 있을까에 대한 설명을 100% 해석을 못한대요. 현대의 과학도. 이제 그런 존재가 정말 나무인 거죠. 여러분도 읽어보셨을 법한 그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했었던 소설 중에서 랩걸이란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모든 우거진 나무의 시작은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은 씨앗이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씨앗 안에 다양한 여러분들처럼 다양한 가능성과 유전자를 가진 수많은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과 동물에게 먹히기도 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거쳐서 살아남고 터나가서 그 우거진 숲들을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커나가는 것이 바로 나무라는 존재인 거죠. 이런 존재를 삶에 한번 들여보시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전국이 정원 열풍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부모님까지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할머니쯤 되셨을까? 할머니 하여간 그 몇십 년 전만 해도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 가나 지금 우리 남서울대학 캠퍼스도 정말 아름답잖아요. 근데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주변의 공간들은 이랬어요. 상상하기도 어렵죠. 이때 제가 예전에 기록을 한번 기록 화면을 쭉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국민들이 나무를 심는 국민식수 행사를 아까 교수님께서 소개시켰던 저의 첫 직장 국립수목원 광릉숲에서 대통령 국민식수를 처음 했는데 저가 들어가기 훨씬 전이죠. 저희 아주 예전에 몇십 년 전에 했는데 그때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그때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선진국이 되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고 뭐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제가 젊었을 때 외국에 나가면 뭐 일본인이에요, 중국인이에요, 노스코리아 뭐 이러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던 순식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대통령이 뭐라고 연설을 했냐면 여러분 그 어렵던 시절에 배고프던 시절에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십니까? 선진국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오늘 나무를 심읍시다. 그 국토가 아름답지 않은 선진국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이 정말 편안하고 우아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공간에 헐벗고 흙물이 줄줄 떨어지는 이런 공간이라는 거는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데 1위가 많죠. K-팝도 인기고 뭐 반도체도 잘하고 자동차도 잘하는데 잘 살고 싶은 지금 개발도상국에서 한국을 가장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토를 푸르게 만든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황폐됐던 국토를 푸르게 만든 역사를 가진 건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과 맞게 이제 이런 국토가 된 거죠. 정말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그렇게 어렵던 시절에도 저걸 위해서 우리가 저런 녹색에 투자를 했는데 아직도 개발이냐 보존이냐 하는 거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해요. 여기가 그 인제에
그 자작나무 숲인데 인제는 자작나무 숲에 찾아온 그 방문객이 인제 전체를 찾아오는 사람 중에서 2위래요. 그냥 나무 하나 심은 것 같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무가 많다 보니까 이제 이 길들은 옛날에는 등산 막 올라가서 야호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그건 좀 약간 무식한 일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런 숲길들은 네트워크로 이어지고 지금 숲은 그냥 좋은 것에서 건강에 좋은 것에서 이제 치유로 지금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에 숲이 더 필요하게 됐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이제 전 지구상에서 지금 여러 가지 기후 뭐 정말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보스 포럼이라는 세계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지금 우리 세계가 지구가 처한 문제를 극복해낼까? 지금 우리가 뭐 할까라고 정말 엄청난 토론을 거친 마지막 결론이 뭐였겠습니까? 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 탄소 문제, 환경 문제, 이 수많은 문제들의 해결책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최근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문화가 또 좀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나무 심고 정원 가꾸고 그러면 야외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제 실내로 좀 바뀐 거죠. 그래서 프렌테리어란 말이 생겼어요. 프렌트 인테리어라는 뜻이죠. 식집사라는 말도 생겼어요. 식물집사, 동물집사, 식물집사. 그래서 식테크란 말도 생겼어요. 식물 재테크. 식물집. 여러분 같은 젊은 특히 이 시대의 굉장히 특징은 이 반려식물 세대의 특징은 여러분처럼 젊은 MZ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식물 중에서 변이종이나 굉장히 특별한 식물들을 키우면서 나도 더 갖고 싶어 해서 교류하기 시작했고 판매하기 시작했고 자 특별한 걸 잘 키우고 나면 그거 하나가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거래되기도 하고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직업 끊기고 못 낀 것들을 저 식테크로 극복했다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카페 많이 가시는데 여러분 카페에 가면 유명하다는 카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다 정원을 꾸며놓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세계적인 기업들,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예를 들면 네이버나 페이스북이나 뭐 여러 가지 세계적인 기업들도 그런 곳에 사옥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게 사무실인지 정원인지 다 그린 인테리어로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TV에서 뭐 좌담회 뭐 토론회 같은 거 할 때 예전에는 배경이 저도 무슨 초대 손님 같은 데 가서 앉아 있으면 예전엔 뒷배경이 주로 책장이었어요. 요즘에는 식물 인테리어. 이만큼 식물이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정원이 개인이 좋아서 가꾸는 시대에서 이제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공공의 영역으로 바뀌었어요. 사회학자, 행정학자 모두 다 지금 이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 건축 얘기도 건축학과 지금 좀 이따가 얘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MG가 등장하면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로 그리고 정원은 단순히 그냥 식물을 키우고 가꾸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문화와 예술과 교육과 인생이 모두 담겨 있는 요즘엔 인문학 강좌하면은 저희 인문학 강좌에 자주 불려가요. 가장 고급 인문학이기 때문인 거죠. 이제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왜 그럴까? 그 바이오필리아란 용어가 생겨요. 사람들은 원초적으로 그 자연을 그리워하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감정이 태생적으로 있었다라는 그런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사회적 모든 이슈에 식물을 만들고 그것을 가꾸어가는 공간인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곳으로서 이런 공간들이 필요로 하는 거죠. 그 조금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여기 뉴욕에 사실은 여러분이 오늘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강조드리는 이유는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풀 한 포기 혹은 나무 한 그루에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삶이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이제 뉴욕 그 브룸버그 시장이 투 핸즈라는 운동을 했어요. 두 손, 투 핸즈. 여러분 뉴욕이 아시다시피 그 일부 도심에서는 맨하탄 말고 옆에 뭐 브루클린이나 이런 데는 이제
위험하잖아요, 밤에. 총 쏘고 뭐 하고. 그래서 몇십 년씩 살아도 밤에 꼼짝을 못 하고 옆 사람 누군지 문도 못 열어주고 이러던 곳이었는데 투 핸즈, 두 손만 갖고 나와라. 그래서 이렇게 당번을 정해줬대. 오늘은 요 집, 요 집 해서 바로 그 앞 집에다가 이제 나무를 심게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몇십 년 살아도 총 맞을까봐 얼굴도 못 보던 사람이랑 인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심은 식물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편안해지고, 범죄율 뚝뚝뚝뚝 떨어지고, 도저히 살 수 없던 도심이 슬럼화되는 것들이 다시 살기 좋은 도심으로 바뀌어가고, 두 손을 가지고 단지 그 시작을 했음으로 인해서 도시 전체의 방향이 바뀌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것에 뜻을 뒀는지는 저는 각각은 알 수 없으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트렌드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정원에 관심들이 많아졌는데, 그 요즘에 팬데믹 시대에 이제 국제 정원 심포지움이란 걸 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식물원 정원들이 이제 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그때 같이 참여했던 분이 영국의 뭐 마이클 몬도라는 박사님인데, 저는 이제 제가 평생 식물을 공부하고 식물원에서 일하고 정원 일을 하고, 제가 제일 부러운 게 영국이었어요. 그 어떻게 영국은 저렇게 근본적인 학문을 공부하고 모든 국민이 정원 문화에 오리엔트돼 있고, 뭐 정말 영국을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느냐가 제가 이 분야에서 일하는 평생의 숙제였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 하면, 영국의 대부분의 공원과 정원은 더 이상 좋은 예가 아니다. 제가 인생을 걸고 평생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영국이 더 이상 좋은 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 하면, 이분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팬데믹이나 무슨 여러 가지 전 세계를 휩쓰는 여러 가지 이것들이 결국 왜 왔냐, 어떤 생명들과의 균형이 깨친 거다. 사람들은 꽃을, 정원에 있는 식물을 그 눈에 보기 좋은 소비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식물이란 존재는 생명의 존재고, 식물로 인해서 광합성이 만들어서 우리가 비로소 숨을 쉬게 되고, 생산자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것들을 개량하면서 이제 개량을 했다는 거는 사람 보기 좋으라고 진짜 꽃에 제대로 된 기능이었던 생식 기능들은 다 사라지고 화려함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런 개량된 것들은 다 버리고 야생 식물로 가자. 야생의 의미는 뭐냐면 정말 산에서 키우자는 게 아니라 벌과 나비들이 찾아들고 함께 생명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자. 이렇게 이제 바뀌어서 그 영국의 펜시한 공간들이 이렇게 와일드 플라워, 지금 미국의 가장 핫한 하이라인 역시 이제 이런 내추럴 가든이 전 세계적인 유행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분야에서 굉장히 여러분 미국에 이제 여행을 가시면 여행 가야 될 곳 순위가 바뀌었어요. 순위가 1, 2, 3, 4 중에 하이라인이라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예전에 철길이었는데 고속 위로 그것을 다 이제 정원으로 맡겼는데, 그것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은 자연주의 정원. 피터 아돌프라는 사람이 식물을 심고 이러지 않고 다양한 식물들이 서로 피고 지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도록 공간을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바뀌었죠. 그런데 이제 재미난 거는 이런 자연주의 정원이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이고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첼시 플라워 쇼라고 영국에 있는 정원 쇼예요. 여기 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입장료만 몇십만 원인데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막 전 세계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찰스 왕이 와서 이제 상 주고 뭐하고 하는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핫하고 유명한 플라워 쇼예요. 그 플라워 쇼에 가면 정말 눈이 휘둥그레져서 하루 종일 영국의 정원 문화의 3분의 1은 거기서 소모되고 있고 전 세계가 모여드는 행사인데, 그것에서 대상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작가였어요. 황지혜란 작가가. 근데 그 황지혜 작가의 정원이 이래요. 제목이 지리산에서 온 약초.
그러니까 다르게 막 오브제 넣고 뭐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자연을 그대로 담은 듯한 이것이 전 세계 대상을 받은 이게 이렇게 세상이 바뀐 거죠.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거 여러분은 지금 모처럼의 시간에 자연을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접하지 않아 지루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바뀐 거죠. 여기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갔었던 뉴욕 문화원인데 이거 왜 갔었냐면 미국 맨하탄 한복판에 뉴욕 문화원, 한국 문화원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 문화원이 이렇게 모던하고 정말 금싸라기 같은 맨하탄 한복판에 한국 문화원이 있는 줄 깜짝 놀랐는데 뉴욕 문화원장이 전라남도 도지사한테 그 고향의 뜰을 연상할 수 있는 한국 정원을 좀 만들어 주세요. 이걸 소개해 주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전남에서 저희 기관에 다 부탁을 해서 지금 여기가 다 여기 옆에서 100m 안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는 그 옆에 2층 여기에다가 요 정원을 만들었어요. 정원의 이름은 애양단이에요. 애양단은 무슨 뜻이냐면 햇살이 따뜻하게 드는 담장이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별서 정원의 대표인 소세원의 담장 이름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한 북풍을 막아주고 따뜻한 햇살이 머무는 담장. 그래서 담양에서 뉴욕까지 11,000km래요. 그걸 나서 그 따뜻한 마음들을 담아주고자 한다라는 주제로 요 기와도 가져가고 요 미아드는 가본 하여간 100년이 넘은 기와도 담고 이렇게 해서 요 작은 정원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정말 얼마 안 되는 곳에 저 정원을 만들어서 이제 뭐 여러 뉴욕 유명하신 분들 모여서 오픈식을 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산과 들에서 볼 듯한 이 다양한 자연들에 있는 조가 그 정말 핫한 도시에서 가장 먹히는 주제로 바뀐 거죠. 여러분이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이제 담아내는 일은 그냥 단순히 위로가 평화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어떤 가장 앞선 그곳에서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어디냐 하면 여기가 뭐 같으세요? 여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보면 아실까요? 서울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한 교회에서 만든 봉안당이에요. 쉽게 말하면 납골당이에요. 납골당이 우리 동네에 오면 좋겠어요? 싫겠어요? 건축학과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요 공간에 옛날에 이제 중국 자본이 한참 들어올 때 하려다가 호텔 지으려다가 이제 어떻게 된 거를 교회에서 인수를 해서 여기다가 호텔도 짓고 티하우스도 만들고 티하우스에는 영국 왕실에서 들어온 즉 수의 티가 있고 커피 브랜드 엄청나게 유명한 브랜드 정원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가을이면 음악회도 하고 회원처럼 해서 굉장히 모닝캄이라는 식당도 생겨나고 그래서 여기에 등록을 하면 평소에는 주말이며 휴일 때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서 리조트처럼 즐겨요.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면 여기가 고개 있고 요 끝에 여기쯤에 요 봉안당이 있어요. 이렇게 묵히는 거죠. 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들이 추억하던 곳에서 이제 함께 정원을 즐기고 느끼고 문화를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정원을 이렇게 들여오니까 정말 인기 폭발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지난주에 또 하나 열었는데 이건 좀 여러분 가는 것 중에 여기는 파머스데디라는 공간인데 이 공간을 만드시는 분이 원래 건축가인데 자연건축 조경으로 좀 전환을 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재벌집은 다 이분이 손대셨다라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공간을 파머스데디라는 공간을 왜 만들었냐면 우리나라는 외국에 가면 시골도 풍경이 굉장히 좋은데 우리나라는 시골 가면 아이들이 비닐하우스만 짓는다. 좀 우리도 전원이 아름다운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다 해서 이분이 이제 그 유명하시던 그 건축 조경가가 아버지가 주셨던 무슨 과수원을 이렇게 농장처럼 만들었는데
여기에 앉으면 조나무의 그늘이 여기에 비추고 이렇게 섬세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지금은 가장 핫한 곳이 여기서 어떤 일이 있냐면 거기는 꼭 가고 싶은데 제가 못 갔는데 이건 또 다른 정원이구나. 그 팜 파티들을 열려요. 어떤 예를 들면 유명한 가구 회사라든지 뭐 패션쇼라든지 런칭을 할 때 이제 VIP들을 모시고 이제 이벤트를 하잖아요. 그런 공간이 요즘에는 옛날에는 호텔이나 어떤 이벤트홀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곳에 가서 이런 거죠. 서울에 만들어진 갑자기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거기 만들어진 정원에서는 이번에 초청장이 하나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모그지에서 세계적인 디자이너들과 패션쇼를 하는데 정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얘기를 제가 왜 장황하게 하냐 하면 하나 더 하면 여기는 지금 우리는 아파트 이제 선상 공모를 했는데 이때 당첨됐었던 것들이 아파트 단지 안에 그 작은 식물원을 만들어서 이제 모델하우스로 활용했다가 끝나고 나면 여기서 주민들이 갖고 가는 것이 1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여러 문화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여기는 가보셨을 거예요. 그 여기가 어디냐면 뮤지엄 산. 젊은 사람들이 제일 가보고 싶은 가장 핫한 곳인데 다녀오셨어요? 이 뮤지엄 산이 그 유명한 안도 다다오라는 건축가가 우리나라 유명한 건축물은 우리나라 유명하다 그러면 다 초청해서 하는 근데 이 안도 다다오가 그 세계적인 그 건축가가 왜 햇살이 잘 들게 해서 그 이 사람의 건축의 특징이 이 사람이 왜 세계적인 건축가가 됐나 그대로 자연을 투영하고 있는 빛을 그대로 담아서 이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 건물이잖아요. 십자가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창문을 통해서 햇살이 들어와서 십자가로 만드는 이런 그래서 이 사람의 건축물을 가보면 여러분 가보시면 코너를 돌며 돌 때마다 차경으로 들어온 자연을 그대로 살린 그래서 저 사람이 세계적인 사람이 된 거죠.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했지만 여러분 뭐 건축가를 비롯해서 뭐 여러분이 전공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전공과 하나도 상관없이 그냥 위로가 필요하든지 간에 창의가 필요하든지 간에 한번 이것을 들여다보는 이거는 지지난달에 또 와보시면 좋을 텐데 이제 저희가 두나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블록체인 하는 저는 사실 블록체인 개념도 잘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하는 그런 회사에서 저희 ESG 사업이라고 저희 한 회사 저희 기관에다가 이제 기부 비슷하게 이제 기부 사업 같은 걸 하는데 이제 어떤 주제로 했냐면 여기가 디지털 블록체인 하는 회사니까 여러분 정원이랑 상관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블록체인 하는 회사니까 치유 정원 그 중에서도 디지털 치유 정원이란 것은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것 같은데 디지털 치유 정원을 거기랑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정원 가꾸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병원에서 혹은 뭐 소방관들이 아무 데서 할 때 디지털로 정원의 치유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정원 프로그램 치유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제 병원이랑 이런 데 설치해주고 여기 총장님께서도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농업 치유도 들여오시고 뭐 이것저것 하시려고 하신다는데 관심 있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치유 프로그램 만들고 데이터 만들고 하는데 그 회사 대표님이 이제 대표 그 홍보를 좀 잘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왕 할 거면 좀 제대로 핫한 데서 좀 하지요. 그래서 어디서 하게 되냐면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핫하다는 곳 성수동에서 팝업 스토어를 만들었어요. 돈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 정말 아름다운 숲과 정원의 모습을 갖고 그다음에 그 숲정원, 꽃정원, 그다음에 그 옆에 거기도 성수동도 도심이잖아요. 그 피혁 공장 있던 데잖아요. 거기다가 아주 지극히 아날로그적인 풀정원을 만들었어요. 아마 여러분이 젊은이들이 평소에 이런 풀정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눈도 안 돌아봤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뭘 했냐면 온실 정원을 하나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다 돌고 나서 요 스티커가 뭐냐면 이것을 이 치유 정원 한 바퀴 돌고 온 친구들이
나에게 주는 위로의 글을 하나 써서 또 다른 꽃으로 정원을 만든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 평소에 제가 성수동 가면은 맛있는 거 파니까 가끔 가는데 다 젊은 20대만 가는 데 같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만들었는데 정원인데 오픈런 한꺼번에 많이 오픈런해서 줄 서서 이것을 이제 이만큼 우리 사회가 이 분야가 가지는 사회가 바뀌어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되는 것들은 이제 그러면서도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만들고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금 기후 위기, 탄소 중립은 너무너무 절실하고 좀 기후 바뀌는 거 보세요, 여러분. 정말 무섭지 않으세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전부터 모니터링을 했었고 예측을 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고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게 기후 위기가 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무엇을 만들든지 간에 철저하게 좀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도 이제 가야 되는.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 정원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저희가 오늘 저기 대통령 장관 행사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 요만한 5m 곱하기 5m 정도의 정원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요 정원은 뭐 몇 리터짜리 몇 톤짜리 차가 1년 동안 배출한 탄소를 흡수합니다. 이제 우리가 있는 공간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식물 중에서도 이왕이면 탄소를 축적 많이 하는 식물을 심고 그 다음에 물을 예를 들면 물 문제가 우리 또 좀 있으면 심각해질 거예요. 지금도 심각하지만 물을 이용하는 데 드는 탄소가 에너지가 엄청나대요. 그래서 빗물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뭐 벤치도 놔야 되잖아요. 정원이니까. 나무 제품을 쓰고 나무라는 게 탄소를 축적한 축적체잖아요. 나무를 쓰고 돌은 어떻게 쓸 것 같으세요? 탄소 발자국을 제일 그러니까 저 멀리서 돌을 가지고 싣고 오면 열렸어야 되잖아요. 가장 가까운 데서 나는 돌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 생활 주변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지금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게 지금의 뜻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일도 지금 세상에선 이루어지고 있냐면요. 여기가 목포 아래 해남 제일 끝 목포 바로 밑인데 여러분 요게 뭐 같으세요? 예쁘게 생겼잖아요. 얘가 태양열 시설이에요. 도시를 하나 만드는데 이 도시의 개념은 정원 도시예요. 탄소를 하나도 배출하지 않겠다. 여기 있는 에너지로 모두 다 탕감하겠다. 그 이 안에는 우리나라에서 바다 보면서 골프 치는 굉장히 유명한 그 골프장, 리조트,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사람들 리조트죠. 사람들이 옛날에 그 미국에서도 유명한 그 저기 유명한 그러니까 부자들은 저 따뜻한 비치에 가서 골프 치고 휴양하면서 놀듯이 여기에 그런 도시가 생겨나고 있어요. 에너지 안 쓰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보통 도시를 만들면 어떻게 만듭니까? 여기 토목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도시를 만들면 설계도 하고 쫙 밀잖아요. 그리고 길 쫙 그리고 선 그리고 길 그리고 구획 나누고 이 도시는 하나도 기본에 있는 선을 안 건드리겠다. 있는 도로 다 그대로 해서 지금 이런 시도가 이게 성공만 한다 그러면 이건 세계적인 역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 세계는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제 세상이 이제 제가 오늘 제목이 그 숲과 그걸로 세상 담기인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남은 30분 여부는 그럼 여러분 삶에는 좀 어떻게 닮으면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요즘에 가을이잖아요. 가을 단풍 좀 보고 사세요? 가을 빛깔이 어때요? 쳐다는 보셨어요? 저는 이제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같이 이제 청춘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다 지나고 보니까 요즘에 하는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나무가 아까 막 수천 년을 살잖아요. 막 수백 년을 살아요. 그래서 제가 문화재 위원이기도 해서 오래된 천연기념물 지정하러 다니다 보면 이렇게 막 수백 년씩 살면서 속이 다 비도록 살아가는 오래된 고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된 고목도 정말 놀랍게도 봄이 되면 어떤가요? 봄이 되면 연한 새싹을 내어놓고 꽃을 피워내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각으로 살아가고 계실지 모르겠고 여러분이 처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나이가 들어도 뭐가 어떻든 간에 저렇게 속이 다 비도록 그 동공이 다 비는 나무가 되도록 어려움과 이걸 겪어가도 잊지 않고 저렇게 말랑말랑한 새순각 때가 되면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우리가 인생에 지금 여러분처럼 항상 핫하고 정말 감수적 넘치는 이런 시설의 이 느낌과 이것을 어떻게 잃지 않고 평생을 가져갈 수 있을까? 사실 식물과 법탐은 좋죠. 이제 여러분 지치고 피곤하실 거예요. 산다는 게 힘들겠고. 그런데 그 숲에 이제 아까 선생님 소개할 때 강연한다고 했는데 보통 제가 평소에 강연하는 식물들은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이렇게 뭐 해요. 식물에 정말 신비하고 놀랍죠? 뭐 이런 얘기 주로 해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렇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치열하고 열심히 식물들이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런 걸 하는데 그렇게 막 해도 결국은 사람들은 경쟁의 끝은 오늘도 이제 그 미국 대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우리나라도 진보와 보수가 그 대립해서 막 극을 달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치열하게 사람들은 그 끝이 항상 갈등의 골이 깊어가는 결별이잖아요. 원수고. 근데 미국은 지금 선거 결과에 이어서 폭동이 일어날까 봐 염려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자연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도록 가더라도 결국은 공간과 공간각을 나누면서 그 끝은 숲이라는 안정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조화인 거죠. 요게 이제 생태학, 여러분 이런 숲에 한번 이렇게 좋은 숲에 가서 이렇게 바닥에 한번 누워 보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한번 바라보셨어요? 이렇게 하늘을 딱 달아보면 나무들이 조금이라도 햇빛 더 받으려고 막 이렇게 치열하게 살지만 결국은 이 공간과 공간의 자유를, 이게 생태학적으로는 크라운 샤이니스라는 생태학 용어가 있는데 뭐 부끄러워서 이러는 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조화를 이룬 것 같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삶들에 대한 자세들을 자연이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닐까. 요즘에 이제 단풍이 들어요. 단풍은 어떤 존재일까요? 단풍은. 여러분 단풍 바라보면서 한마디 정도는 좀 교양 있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별로 그 교양은 관심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하네요. 어쨌든 그 단풍이란 거는 사람들은 지금 단풍 놀이를 떠나지만 식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이게 겨울이 곧 찾아올 거고 식물들은 더 이상의 생장을 포기하고 이제 겨울을 준비하게 돼요. 비장하게. 그러면 안에 있던 광합성을 하던 생장을 포기하면서 광합성을 하던 엽록소가 파괴되고 엽록소가 파괴되면서 가지고 있던 다양한 색소들이 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절대절명의 순간에 아름답게 발현하는 존재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뭐 굉장히 우아하게 인사하고 해도 정말 힘들거나 어렵거나 이러면 정말 본성이 나오잖아요. 성질도 나오고 못난 면들이 막 보이는데 그 절대절명의 아름다운 순간에도 아름답게 발현할 수 있는 존재가 나무 말고 또 있을까?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름답게 발현하고 있을까요? 그거 잘 모르겠네. 지금 가을인데 여러분 시간을 쫙 뒤돌아보면 불과 몇 달 전에 가을, 여러분 우리 남서울대학 캠퍼스는 이랬어요. 이런 숲을 보고 피천득 선생님은 금방 찬물로 세수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다. 생각해보면 분명히 여러분 몇 달 전에 이런 숲이 우리 주변에 있었어요. 좀 지나니까 이렇게 지금은 이제 가을이 물들은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게 우리 주변에 있는데 여러분 그 시간에 글쎄 한번 그 변화하는 자연을 한번 멈추고 서서 바라본 시간들이 여러분한테 있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제가 얘기하는 이런 자연과 이런 얘기에 대해서 흥미가 없으시다면 한 번도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이렇게 앞에 있는 나무든 풀이든 바람에 흩날리는 그 씨앗 날개든 바라본 적조차 없다는 거죠. 이제 그렇지 못한 것이 여러분이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안타깝기는 해요. 여기는 어디냐 하면 지리산에 있는 노고단이라는 곳이. 노고단에 올라가면 이런 꽃이 펴요. 이게 이제 노고단 정상에 굉장히 유명한 원추리 물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안개가 쫙 폈다가 이렇게 쫙 펼쳐지면 그 안에서 이렇게 원추리가 쫙 피어나면 세상에 저런 선경이 없어요. 원추리는 한자로 망우초라 그래요. 근심을 잊을 만큼 아름답다. 영어로는 데이릴리라고 하는. 근데 이렇게 원추리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러고 보고 있노라면 여기에 기린초가 있고 같이 무리가 생기고 고개를 들면 지리산 자락이 이어지고 저 끝에 백두대간이 이어지고 그 백두대간 산자락을 다시 고개를 들어보면 지구의 지붕이라고 할 수 있는 티엔산 산맥이나 히말라야 산맥으로 막 눈을 어디 두냐에 따라서 끝없이 펼쳐지는 게 자연의 생각이죠. 저는 이제 버킷리스트가 저한테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지구의 지붕이라고 하는 티엔산 산맥이라는 곳을 가고 싶었어요. 저는. 거기가 텐산 산맥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도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 스탄 나라들이 쭉 지붕처럼 이고 있는 게 그 티엔산 산맥이에요. 거기를 왜 가고 싶었냐? 제가 식물학자잖아요. 그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파, 마늘, 양파 우리나라 자생지일까요? 어디선가 왔어요. 저 티엔산이 고향이래요. 여러분 얘가 뭘까요? 여기 눈에 보이는 얘들. 얘가 뭐냐 하면 야생의 튤립이에요. 전 지구를 뒤엎는 봄이면 그 아름답고 화려한 튤립이 처음에는 이 야생에서 온 거죠. 저기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참 맛있어지는 사과. 우리가 사과 요즘에는 사과 품종이 감홍? 그게 뭐 사과계 에르메스라면서요. 뭐 요즘 뭐 다양한 품종들이 있는데 사과도 지금 기후에 쫓겨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더 이상 남쪽이 사과의 주산지가 아닌 거잖아요, 대구가. 그런데 그 사과도 우리나라 고향인가? 아니에요. 사과는 어디서 왔는가? 사과의 원고장도 이 텐산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저 왔다는 그 산은 어떤 곳일까? 그래서 제가 저길 정말 가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가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텐산에 있는 이런 그 튤립은 뭐 부추, 마늘 이런 것들도 여기서 이제 원산지인 거죠. 이 텐산에 있던 튤립은 네덜란드로 왔죠, 그죠? 네덜란드로 바로 오지도 않았어요. 헝가리를 거쳐서 유럽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튤립이 터반이라는 뜻으로 이제 튤립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잖아요. 텐산에서 헝가리를 거쳐서 이제 네덜란드로 오고 나서 네덜란드는 네덜란드의 부를 좌우할 만큼의 산업이 된 거죠. 엄청나잖아요. 튤립이 우리나라에서 매년 튤립 구근을 수입해요. 왜냐하면 그 다 개량종이기 때문에 그냥 심으면 다 퇴화돼요. 그래서 그걸 개량한 걸 수입하고 또 수입하도록 퇴화되도록 만들고 어마어마한 거죠, 그 양이. 그리고 이 튤립은 여러분 이게 작년에 지난번 저희 국립세종수목원 봄 풍경인데 그렇게 수입해서 그 텐산에 있던 야생의 튤립이 이제 이렇게 전 세계로 여러분 튤립 하나가 가지는 여행의 여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행 여정을. 엄청나죠. 근데 또 튤립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경제학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이때 처음에 이제 튤립이 새로운 품종들이 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새로운 것들을 찾기 시작하면서 투기가 일어나서 집 한 채씩 식물 한 포기의 값이 그때 가장 비쌌던 튤립은 지금 알고 보니까 바이러스에 오염됐었던 거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튤립 인해서 집안이 파산되고 난리를 치다가 어느 순간 아무도 안 찾으면서 다 뚝 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파산하게 되고 이 경제적 심리 이론은 지금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튤립 하나가
이렇게 퍼지면서 경제학 이론이 되고 이 스토리를 담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개봉되었던 영화가 만들어지고 또 뭐 수많은 화가들의 그림이 만들어지고 이제 여러분 한번 그 식물 하나의 그 저 먼 땅에서의 그 산자락에서 이루어진 튤립의 여정이 가지는 어떤 식물의 풍성함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죠.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저는 세상의 모든 색깔과 모든 맛과 모든 가능성이 다 그 자연에 담겨 있다라고 저는 창의력과 이런 걸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왜 젊은이들은 자연에 대해서 이렇게 나이들 뭐 나이 꽃을 좋아진 거 보니까 나이 드나 봐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시간 하나에도 하지만 식물 하나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담겨져 있어요. 지금 은행나무가 유행하죠. 아니 한참 예쁘죠. 은행나무는 살아있는 화석이라 그래요. 은행나무는 수백 년을 살았어요. 근데 수백 년이 아니라 뭐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시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화석 식물이라 그래요. 은행나무가 살아있을 때 번성하던 시절에 살던 식물들은 다 지금 멸종해서 화석으로 남아있는데 공룡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 살아있는 화석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은행나무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용문사 은행나무 1100살 이것보다 은행나무 하나의 시간이 얼마일까요? 근데 은행나무는 왜 은행일까요? 은빛 은자 살구 행자 써서 은행이에요. 겉껍질은 살구 껍질 같고 냄새 좀 나는 거. 속껍질은 은빛 은행. 근데 은행이 맺히려면 은행나무의 순나무의 쑥꽃가루가 순나무의 쑥꽃가루가 암나무의 암꽃 여기에 닿아요. 꽃가루가. 그러면 이제 꼬리가 생겨요. 그래서 꽃가루이 든 것이 충으로 변해요. 동물성이 돼서 충으로. 그래서 정충이 돼요. 그래서 또 다시 여러 달을 기다려요. 그래서 서서히 이 난핵으로 이동해서 여기서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인연을 맺는 거죠.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은행을 맺을 수 있는 그 순간은 정말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시간을 거친 찰나와도 같은 순간이에요. 여러분 은행나무 하나가 담긴 시간의 스케일 한번 여러분은 그 많은 스펙트럼 중에서 어떤 걸 담아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전공,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삶, 여러분이 하는 것 무엇에 언제 어떤 모습을 어떤 시간을 담아서 가져갈까? 이제 식물 전체의 길이를 이해하면 여러분의 것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시간의 가늠도. 그래서 때로는 긴 시간, 때로는 아주 짧은 시간이 이제 식물 하나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이런 무궁한 제가 여태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한 거는 그 자연이 여러분한테 좀 이거 해서 이걸 점검하면 이게 좋아요. 지식의 단편이 아니라 이제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가에 대한 이해만 오늘 하신다면 언젠가는 생각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 그걸 못했다면 아마 여러분 마음 크기만큼 시선만큼 이 무궁한 것들을 여러분 놓치고 사시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기는 해요. 얘는 이름이 뭘까요? 목련. 목련이라고 말하고 싶으시죠? 얘는 뭘까요? 이제 근데 왜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막 거창하고 막 장황하게 얘기하는 이 식물을 우리는 왜 이렇게 밀접하고 가깝게 못 느낄까? 우리가 뭐 외국의 유명한 가수들이 부른 노래 하나를 밤새워 가면서 외워가면서 이해하고 노래하고 하면서도 왜 이럴까? 생각해 보면 정말 저는 너무 얘네들이 말을 안 하니까 너무 대강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얘는 목련이 아니라 백목련이에요. 흰색 꽃이 피면은 목련이지 백목련이지 이게 아니라 목련하고 백목련은 종이 달라요. 종이 다르다는 거는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다는 얘기. 결혼하지 않는다는 얘기. 사람이랑 침팬치랑 오랑우탕이랑 아무리 닮았어도 결혼 안 하잖아요. 그죠? 종이 다른 거예요. 얘가 그냥 목련이에요. 근데 식물 하나에도 이렇게 다
그 알 건 이제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좋은 풀, 나쁜 풀이 있는 건 아니고 알 건 알아야 되는 거죠. 백목련은 우리나라 나무는 아니에요. 중국의 고향이에요. 우리나라에 자라는 자생하는 목련은 얘예요. 그냥 목련.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무 가게에 가서 목련 주세요. 그럼 뭐 줄까요? 다 백목련을 줍니다. 그럼 나는 진짜 우리나라 한라산 자락에 쫙 있는 저 아름다운 우리나라 저 색깔도 더 하얘요. 강건하고. 그 우리 목련을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는 데도 많지 않지만 나무 가게에 가서 목련 주세요 그러면 안 되고 고부시 주세요 그래야 돼요. 고부시 목련. 고부시가 주먹 같다라는 일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도의 상황이냐면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목련은 일본 말로 해서 통하고 중국에서 들어온 백목련을 목련이라고 부르고 이런 상황이죠. 그냥 대강 그러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흔히 삼목련이라고 부르는 다 목련 집안이에요. 삼목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이름 한박꽃나무라고 하여 어쨌든 다 목련 집안이에요. 보통 목련 집안은 꽃이 먼저 피는데 얘는 잎이 나고 꽃이 펴요. 근데 깊은 아주 뭐 태백산 뭐 강원도 산에 갔을 때 이 한박꽃나무를 만나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주먹보다 큰 하얀 꽃이 고개를 약간 숙이고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제가 제 책 중에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나라 100가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나름 유명해요.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에서 쭉 팔린 스테디셀러 20개에 들어갈 정도로 그 책이 나름 유명해요. 근데 그 책에 제가 이 한박꽃나무 너무너무 아름답다. 정말 난 참 좋다. 이렇게 썼었는데 지금은 막 걱정이 많아요. 이거 빨리 지워버릴까 어쩔까 저쩔까. 왜 그랬냐. 왜 그걸 갖고 제가 아름답다고 했던 것을 왜 지금 막 조마조마한가 하냐면 한박꽃나무가 북한의 국화가 됐대요. 옛날에 북한의 국가는 진달래였거든요. 제가 알던 시절에는.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저 꽃이 국적이 없고 사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꽃이지. 근데 제가 이게 막 좋다 그러면 약간의 의심을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이제는 절대로 제가 어디 가서 좋다는 말을 못해요. 한번 이제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당연히 알고 있었던 목련 집안 그것도 조금만 알고 보면 고향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어려움이 있고 계절이 다르고 아름다움이 있고 근데 우리는 그냥 대강 목련 산에 피면 삼목련 흰꽃 피면 백목련 이제 이러고 대강 하니까 이 식물들이 가지는 그 섬세한 가치와 의미와 차별성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주목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안타까워 죽겠어요. 여러분처럼 아름답고 감수성 넘치고 미래지향적인 여러분들이 그것을 일찌감치 들여와서 삶에 들여온다 그러면 얼마나 멋진 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얘는 뭘까요? 하나 더 해볼까요? 얘는 철쭉이라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얘는 진달래.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산에서 피는 봄산에 진달래 화전 부쳐 먹고 옛날에 수많은 문학에 등장하는 진달래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얘가 철쭉이에요. 그리고 얘가 진달래고 진달래처럼 진달래는 꽃이 먼저 펴요. 근데 꽃과 잎이 같이 피면서 연한 분홍색 꽃이 피고 잎이 동글동글동글한 것은 철쭉. 진달래와 같은 꽃색이면서 잎이 같이 나고 뾰족뾰족한 것은 산철쭉. 여러분이 뭐 공무원 하고 싶으세요? 뭐 예를 들면 공무원이 돼서 우리 지방 축제 했는데 우리 뒷산에 가면 철축제 간판 걸어놓고 얘를 걸어놓고 철축제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리고 프레카드 다 바꾸고 책 다 바꾸고 막 그래야 돼요. 달라요. 그리고 얘가 진짜 철쭉이에요. 요즘에 전 지자체가 꽃 갖고 축제하느라고 난리인데 이게 정말 아름다운 우리 꽃이잖아요. 가을인데 오늘 요거 다른 거 다 잊어먹고 이거 하나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들국화라 그러는데 진짜 들국화는 없어요. 그죠?
들에 피는 산에 피는 야생의 국화를 들국화라 그러는데 수많은 국화과 식물을 그냥 우리가 그냥 들국화라 그려버리고 말아요. 대강. 정말 너무 식물 입장에서 좀 화가 날 것 같아. 이 사람들의 무심함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피는 가장 지금 산야에 가면 한창 피고 있을 우리나라 국화과 식물들. 얘는 뭘까요? 노란색 국화. 얘가 산국, 산에 피는 국화. 여러분 국화차 카페에 가시면 국화차, 국화주, 뭐 옛날에 국화로 여러 가지 했었던 것들이 다 저 산국이죠. 옛날 젊은 여성들은 요즘처럼 향수가 많지 발달하지 않으니까 저 국화 꽃잎을 말려서 향기 나는 주머니, 향낭이라고 해서 이렇게 치맛자락 안에다가 달고 다녔어요. 그럼 풀썩풀썩 할 때마다 저 은은하게 피어나는 국화 향이 얼마나 멋질까요? 그죠? 이게 우리나라 야생 국화의 대표적인 게 산국. 그리고 보라색 국화과는 제가 쓴 글 중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글이 2편 있는데 그 중에 아마 우리 교과서가 회사마다 좀 다르던데 우리꽃 산책이라는 글에 나오는 쑥부쟁이. 혹시 그 교과서 배우신 분 계신가 모르겠네. 우리 딸은 그 책으로 교과서를 배우긴 했는데 어쨌든 이 보라색 꽃이 핀 것들은 주로 쑥부쟁이. 그리고 하얀색이나 분홍색 꽃이 피는 거는 구절초. 가을에 피는 우리가 이 가을에 요 3개만이라도 좀 구별해서 불러줄 줄 알면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자연이구나 했던 것들이 훨씬 정답고 즐겁고 행복하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쑥부쟁이 구절초.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안도현 선생님이 쓴 시예요. 시의 제목이 이렇고요. 쑥부쟁이와 구절초를 구별하지 못하는 너하고 이 들길 여태 걸어왔다니. 이분도 남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나여 나는 지금부터 너하고 절교다. 이런 시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가을에 꼭 이 국화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뭘 하고 그냥 자연은 아름답고 휴식이고 위로이고 뭐 이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자연이 모든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요 식물은 뭐냐면 질경이에요. 질경이는 한자로 차전자라 그래요. 식물 이름 중에서 자자 들어가는 건 다 씨앗을 먹어요. 아들 자자 써서 구기자, 오미자 뭐 이렇게. 근데 이 차전자, 이 질경이는 한자가 자동차 차자 앞전자 써서 차전자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바퀴 앞에 씨앗이 떨어져 자라는 식물이에요. 그러면 얘는 길에 바퀴가 다니는 길에 살잖아요. 여러분 식물은 숲이 살기 좋을까요? 길바닥에 살기가 좋을까요? 숲이 살기 좋을 거예요. 그죠? 쾌적하고 유기농. 근데 얘는 숲을 포기하고 길바닥으로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얘가 왜 그랬냐면 숲은 다 좋은데 광합성을 하고 양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햇빛이 다른 나무에 치이고 잎풀에 치이고 그래서 다른 여건은 너무너무 어렵지만 햇빛만은 가득한 기회의 땅, 블루오션 길바닥으로 나왔어요. 길바닥으로 나오고 보니까 이제 질경이가 이제 어려움에 봉착을 합니다. 햇볕은 가득해서 좋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밟는 거죠. 그래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식물들은 밟으면 꺾여서 죽는데 얘는 포기가 밟아도 살고 생존의 변신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저렇게 씨앗 뭐 다 하는 열심히 꽃 피우고 하는 이유는 다 씨앗을 잘 맺어서 후손을 번식시켜서 두루두루 살자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해갖고선 씨앗을 맺어서 살아남았는데 이제 두 번째 어려움에 봉착을 합니다. 그 길바닥이 너무 조건이 안 좋으니까 수분이 모자라서 싹을 틔워도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차전자는 씨앗이 비가 오거나 수분이 공급되면 씨앗을 다 자기가 안아요. 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자기가 씨앗에 담긴 수분을 가지고 일정한 크기가 자라도록 다 안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질경이가 살아가는 방법을 보고
뭘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이나 뭐 저한테 굉장히 관심사가 되는 다이어트 식품이 만들었어요. 무슨 원리냐면 차전작 씨앗을 갈아서 한 숟갈 먹고 물 마시면 씨앗이 수분을 다 머금어서 계속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한 숟갈과 물 한 컵 먹고 나면 배가 빵빵해서 밥 안 먹어도 배 엄청 부르는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제가 사랑하는 것만 잘 봐도 우리가 갈아야 될 수많은 숙제들이 풀어낼 수 있다는 이런 얘가 뭐죠? 얘는 담쟁이 덩굴이 담에 붙어서 자란 흡착판이죠. 여러분 뭘 닮았어요? 우리가 이 심전도 공할 때 탁탁 가장 잘 붙는 구조. 얘는 독고마리 씨앗 뭐 닮았죠? 우리 벨크러쉬 일명 찍찍이. 몸에 잘 붙는 구조. 씨앗 좀 멀리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자연에게 기름이다 바이오 미미크리란 용어인데 사람들은 색깔이고 내용이고 무엇이고 다 창조하는 듯 하지만 알고 보면 아까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눈을 얘기했던 그 무궁한 자연 속에서 사실은 이제 모방했다라는 얘기, 어디선가 힌트를 얻은 거죠. 그래서 제가 아쉬웠던 게 얼마 전에 예전에 그 노벨 이번에 뭐 문학상 받아서 너무 행복한데 의학상 받은 사람 중에 중국 여성이 의학상을 받았는데 뭘로 받았냐면 우리나라에도 잘 있고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어른들이 썼던 개똥쑥이라는 쑥으로 이름이 얼마나 함부로 했으면 개똥쑥이겠어요? 개똥쑥으로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선조들이 그냥 흔하게 뭐 아프면 뭐 어떻게 써 하던 그거 하나만 힌트를 가지고 제대로 현대의학으로 발견만 해도 노벨 의학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가지는 제가 자연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정도 깊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는 여러 가지 어떤 풀어야 될 숙제들에 대한 푸는 숙제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역사가 담겨 있기도 해요. 뭐 꽃은 요즘에 먹고 살만하니까 정원이니 꽃이니 그런다 하지만 요 식물은 어떤 식물이냐면 우리나라 이름으로 금강초롱이란 식물이에요. 금강초롱은 어떤 식물이냐면 특산 식물이에요. 지구상에 우리나라에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사라지면 지구에서 사라져요. 여러분 옛날 생물 시간에 종속 과목 강문계 이거 외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종이 있고 생식적으로 격리된 단위 속이 있어요. 집안. 얘는 집안도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전 지구상에 있는 우리나라 특산 종은 300여 종인데 특산 집안이 6개밖에 없는데 그 6개밖에 안 되는 전 지구상의 혈통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산 속인 금강초롱이에요. 근데 이 금강초롱의 학명, 금강초롱은 우리말 이름인데 식물의 이름에는 우리말 이름이 있고 온 세계 같이 쓰는 학명, 사이언티픽 네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같이 써야 되니까 국제식물 명명 규약에서 엄격하게 규약에 따라 굉장히 까다롭게 있어요. 뭐 법정 같은 거죠. 그래서 선취권, 뭐 정당 공포 굉장히 그래서 뭐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법전처럼 적용하는 건데 이 세계 우리나라 집안 자체가 우리나라의 특산인 금강초롱의 학명을 한번 보시면 학명은 요 3가지 단위예요. 이게 집안 이름, 종의 특징, 명명자. 우리나라 특산종, 특산 속의 금강초롱인 학명이 하나부사야, 아시아티카, 나카이. 좀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그러니까 나카이라는 일본인 학자가 동경대학교, 교토대학 교수였고 식물학자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식물 도감 찾으면 저분 이름 수없이 나와요. 근데 이분이 일제감정기에 우리나라에 와서 식민지 자원을 이제 정리한다라는 이름으로 와서 우리나라를 다녔어요. 그래서 식민지 자원들을 모은다고. 그래서 2개의 중대를 끌고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사진이 남아 있는데 우리나라 일꾼들은 막 뒤에다가 채집한 거 이만큼 지게 지는데 이게 조사하는데 하얀 옷 입고 딱 지팡이로 이렇게 탁 짚으면 우리나라 백성 캐서 주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가슴 아픈 얘기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 사람이 학자로서는 되게 훌륭한 분이니까 금강산에 가서 이 식물을 지구상에서 이 존재를 처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식물의
이름을 이제 붙인 거죠. 찾은 신종 신속 발표를 하면서 하나부사야라고 한국에서 우리나라 본인의 그 조사 활동을 도와줬던 조선총독부 간부의 이름을 붙여서 헌정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뭐 무조건 자랑스러워할 꽃 하나에도 그 아픔이 담겨 있는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때로는 식물 하나에 이런 게 담겨 있기도 해요. 때로는 인생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색깔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무겁고 심각하게 살기도 하고 뭐 다양한 식물들이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이 민들레는 씨앗을 뭐 붙어서 살기도 하고 먹혀서 살기도 하고 막 수많은 방법들이 가늘고 길게 살기도 하고 굵게 짧고 살기도 하고 수많은 전략들이 있는데 얘는 민들레 씨앗은 바람에도 자신을 얹을 만큼 너무나 사소하고 가볍게 얹혀서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갈까요? 기록에 의하면 이 민들레 씨앗은 40km까지 날아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은 삶의 색깔을 어떤 무게로 어떤 색깔로 갈지는 모르지만 이 안에 다양한 모습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진짜냐 가짜냐 요즘에 수국이 전국적으로 인기인데 예전에 제가 지금은 좀 이렇게 저도 여러 번 마다한 시절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처럼 한창이던 시절에 뭐 저도 이렇게 만납시다 이런 사람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누가 좋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한테 감언 이설로 했던 말 중에 뭐냐면 수국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대생이 수국도 알아? 일단 멋있게 보였어요. 그래서 수국이 왜 수국 같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 뭐 약간 좋은 얘기 많이 했어요. 뭐 입이 간지러워서 못 전하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되게 호의적으로 봤는데 요즘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성분에게 수국 같다라는 말은 매우 치명적이에요. 왜냐? 원래 우리나라 사냐에는 수국이 아니라 산수국이 자생을 해요. 정말 은은하고 아름다운 산수국. 산수국은 열심히 살다 보니까 숲속에서 벌과 나비를 불러야 되는데 잘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힘드니까 분업과 협업을 해요. 그래서 요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들이 유성화라 그래서 씨앗을 맺을 수 있는 꽃이고 요 가장자리에 있는 얘네들은 다 각각의 꽃인데 무성화예요. 그러니까 얘는 분업을 하는 거예요. 화려한 꽃으로 유혹하는 역할을 하고 걔네들을 보고 씨앗이 찾아오면 여기서 씨앗을 맺어요. 그러니까 요 가장자리에 있는 꽃들은 씨앗을 못 맺어요. 꽃의 원래 기능이었던 그리고 씨앗은 여기만 맺힌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산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야생화인데 수국은 뭐냐? 사람들 보기 좋으라고 유성화까지 모두 다 무성화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화려하기만 했지 씨앗은 맺을 수조차 없는 눈에만 화려하고 보기 좋은 이런 꽃인 거죠. 여성분에게 저걸 비유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죠?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서 가져야 되는 본질과 아름다움과 가치도 무엇인지를 식물이 알려주는 거죠. 가짜꽃, 진짜꽃, 숲과 산수국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기도 해요. 저한테 사람들이 인터뷰하거나 뭐 방송하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꼭 들어가는 질문. 엊그저께도 뭐 하는데 무슨 나무를 좋아하세요? 네. 뭐 세상의 나무를 다 좋아해요. 근데 어떤 나무가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나무 또는 풀, 그들이 피어내는 꽃과 잎, 언제 어디서 여러분과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봐요. 저는 제가 아까 뭐 몇 년 만에 어떻게 돼서 최초의 여성 고위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이제 그러는 데까지 저도 식물을 사니까 좋았지만 어려움이 없지 않았겠죠. 그죠? 근데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회사 들어가서 직장에 들어가서 정말 어려울 때 가슴이 답답해서 터질 것 같을 때 창문을 딱 내다보면 그 창밖에 서 있던 세 그루의 전나무가 있었어요. 이 나무가 전나무예요. 전나무가 쭉쭉 올라가는 그 전나무가 곧게 자라면서도 지푸르게 싱그럽게 씩씩하게 자라는 것 자체도 위로이고 그 안에서 정말 연한 새싹 내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그 아까 제가 나무한테 배운 말랑함을 잃지 않는 그것도 그 나무가 저한테는 참 인생의 나무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나무가 극상림을 이루는 수종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숲은 머무르지 않고 변화해요. 제 축이 쭉 천이라 그래요. 그 천이의 가장 마지막에 안정된 숲을 클라이맥스 극상림이라고 불러요. 가장 안정된 숲 극상림을 이루는 수종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런 가장 안정된 숲의 주인이 되기까지 아주 어릴 때 그늘 밑에서 정말 수많은 시간들을 멈추고 견디고 하다가 어느 순간 조건이 맞았을 때 쑥 자라올라서 정말 마지막 가장 안정된 클라이맥스 극상 숲을 이루는 수종이 너무 인생도 드라마틱하고 멋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 좋아하는 나무인데 그 나무에 최근에 알게 된 일 중에 최근은 아니죠. 10년은 더 됐지만 미생물 하시는 분들과 이제 강연을 같이 하게 됐는데 그 한 학자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산 수종인데 전나무, 자작나무 이런 것들이 땅 속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나무 말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땅 속에서 뿌리에 있는 그러니까 균근이 서로 균사로 이어진대요. 그래서 자작나무에서 만든 양분이 땅 속으로 이동해서 전나무한테 전달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막 힘겹고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 하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지탱하고 또 성장할 때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사회가 이웃이 또는 부모가 도와주고 이어줬던 수많은 것들이 보여준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나무 하나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전나무를 인생의 곳곳에서 저에게 주었던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나무들을 그렇게 만나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들 때 또는 이럴 때 또는 막 깜깜하게 답답할 때 영감을 주었던 그 어떤 것이든 무엇인가가 저 안에 이 세상에 여러분 이 남서울대학의 저 수많은 나무 가운데 또는 풀 가운데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하시면 좋겠냐 하면 휙 갔다가 집에 가지 마시고 하나만 실천하셔도 좀 달라집니다. 멈추고 서서 바라보는 연습부터 하시면 돼요. 아까처럼 얘기해서 끝없이 반복하는데 너무나 무궁해서 이렇게 멈추고 서서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어떤 날은 위로가 되고 어떤 날은 색깔이 되고 여러분이 국문과라면 어떤 날은 풀려지지 않은 식구가 되고 무엇이든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냥 지나가면 다 놓치고 마는 그 무궁한 제가 정말 긴 시간 때로 먼 시간 오늘 하루 중 1시간 내내 장황하게 말했던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은 지금 휙휙 지나면서 놓치고 계신 거예요. 이 식물이 뭐냐 하면 은방울꽃이라는 식물이에요. 제가 평생 정말 수없이 많은 식물을 평생 만나고 살았는데 은방울꽃을 만날 때마다 정말 감탄을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예쁜 식물이 있을까. 근데 은방울꽃을 만나려면 휙 지나가면 안 보여요. 쟤를 보려면 멈추고 서서 쭈그리고 앉아서 이 넓적한 잎을 이렇게 들추면 거기에 세상에 더없이 순결한 요 조랑조랑 저 아름다움은 저거를 멈추고서 쭈그리고 앉아서 근데 그렇게 걔를 어떻게 볼 때마다 아름다워요. 저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고 있노라면 어디선가 향기가 느껴져요. 그 은방울꽃, 서양 은방울꽃은 향수도 만들어요. 이거는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다 실천하지 않으시고도 오늘부터 이 아름다운 가을에 멈추고 서서 바라보는 연습만 하고 시작하셔도 이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 붙여주시면 더 좋은데 좋다 이러고 끝나잖아. 여러분 목표를 1년에 식물 이름 3개만 안다 또는 5개만 안다 해도 달라진다고 봐요. 식물학자처럼 알 필요도 없어요.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나무 이름 한 달에 1개씩만 알아봐도 이 잎 다 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이 다채로운 색깔과 모습들이 있어요. 다 다르죠. 세상에 저렇게 더할 수 없는 무늬와 있을까요? 근데 이름을 생자로 외기하려면 되게 좀 피곤해요. 자꾸 잊어먹고. 근데 재미있게 할 방법 100%는 아니지만
얘는 쇠무릎이라는 잡초예요. 근데 우슬초인데 엄청 개성 없는데 마디를 보면 요 소무릎 같이 생겼나요? 그래서 이름이 쇠무릎이에요. 힌트를 하면 얘는 약용식물인데 관절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식물을 이렇게 왜 저런 이름을 붙였을까? 이제 한 가지만 연습을 해보면 얘는 혹시 이름 아세요? 유명한 여러분 여학 많이들 좋아하고 얘는 이름이 우리말 이름은 붓꽃이에요. 왜 붓꽃이냐? 먹물을 먹으면 붓과 같아서 붓꽃이다. 한자 이름 영어 이름은 아이리스예요. 아이리스는 좀 들어보셨죠? 드라마에도 나오고 무지개 여신의 이름이에요. 무지개 여신의 잎에 알록알록 무늬가 있다 그래서 저 아이리스 붓꽃 집안은 아이리스라는 이름을 붙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얘가 붓꽃이야? 근데 얘는 붓꽃 종류 같은데 각시처럼 야리야리하네. 이름이 뭘까요? 각시붓꽃. 얘는 붓꽃 종류건데 키가 엄청 작네. 바닥에 붙어 있는 것처럼 작아. 뭘까요? 난장이 붓꽃. 얘는 붓꽃 종류인 줄 아시겠죠? 근데 무슨 색 꽃이 폈나요? 노란색. 이름이 노랑붓꽃. 얘는 노란색 무늬가 있네요. 노랑, 무늬, 붓꽃. 그럼 여러분은 식물학자만큼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알아가면 굉장히 빨리 늘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얘는 뭘까요? 나리. 우리말 이름이 나리고 백합. 백합은 흰색의 꽃이 백합이 아니라 일백백자 써서 백합이에요. 그러니까는 땅 속에 뿌리가 알뿌리, 그러니까 인편이 100개가 합을 이루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여러분 찬송가에 나온 드레핀 백합은 나리인 거죠. 근데 얘는 나리 중에서 먹을 수도 있고 키도 크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참나리. 근데 우리 가면 엄청난 다양한 나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어디 보고 있나요? 예, 하늘. 그 이름이 하늘나리. 얘는 땅나리. 얘는 하늘과 땅의 중간이니까 중나리. 하늘과 땅의 중간인데 털 있다. 그러면 털중나리. 뭐 이렇게. 그러니까는 식물에 왜 이름이 붙었나를 알고 비슷한 것들을 찾아가면 굉장히 많이 늘 수 있어요. 강아지풀 이 정도는 아시죠? 근데 얘는 강아지풀 같은데 뭐예요? 금색깔이 나네요. 금강아지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올 때쯤 되면 들판의 강아지풀은 다 뚱뚱하고 키가 커요. 그럼 쟤는 가을이 올 때쯤 핀다 그래서 이름이 가을 강아지풀이에요. 여러분이 친구와 또는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이렇게 쭉 나가면서 가을 강아지풀을 딱 보고 가을 강아지풀이 폈네. 가을이 올려나 봐. 이 정도 멘트 날리면 좀 멋있지 않을까요? 아니까? 뭐 어쨌든 이제 뭐 거창하지 말고 그냥 한 달에 하나? 이렇게 저는 예전에는 막 정말 전 세계 우리나라 곳곳을 누리면서 식물을 사시사철 제가 저의 변천사예요. 평생 어디서 뭐 피고 이게 정말 저의 숙제였는데 이제 수목원장이 되면서부터 이제 이게 제가 칼럼에 썼던 내용인데 이제 식물을 어떻게 심는데 요즘에는 새로운 언제 어느 때 여러분 봄이면 뭐 어디 볼까요? 그 덕수궁만 가도 거기에 엄청난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이런 크게 거창하게 안 해도 어느 순간 어느 계절에 어느 거 하나를 담아보는 연습부터 하시죠. 뭐 이게 저기 어디냐면 그 가림성이라는 부여에 있는 산장에 있는 느티나무 저런 느티나무 하나 만나서 요즘에 어디 가시면 좋겠냐면 여러분 여기는 어디냐면 저 문막 그 옆에 저기 아울렛도 있으니까 아울렛 들리면서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온 몸으로 물들고 있는 저런 오래 자란 나무 하나 한번 온전하게 만나서 여러분 인생들을 생각하고 반추하고 담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가시면 뭐 하시면 좋겠냐면 땅 속에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제가 그 삼성역 사거리에서 여기도 시멘트 바닥에도 식물이 있을까? 하고 잠시 돌아보는데 14개 길바닥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보면 여러분 문 앞을 놨으면
학교를 들어서면 처음 만나는 나무가 뭔지 아세요? 그 나무의 봄은 어떻고 여름은 어떤지 아세요? 밤이 되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밤이 돼서 깜깜한 밤빛 사이에 비추는 나무의 실루엣을 여러분은 아실까요? 이제 그렇게 해서 나뭇가지 하나에도 사계절이 머물러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밤에 만나는 모습은 저래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만나시면 분명히 달라질 거고, 그 식물을 만날 때는 눈으로만 아니라 오감을 여시면 좋아요. 우리가 향기로 어떤 날은 아무것도 없는데 향기가 온전하게 느껴져서 느끼는 라일락이나 이름은 쥐똥나무 같은 거리의 감목에 얼마나 맑은 향기가 났는지, 때로는 저기 나뭇가지, 초록색 나뭇가지 사이를 불어오는 바람의 느낌은 어떤 건지, 이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자연의 모습이 초록이 열에, 모르겠습니다. 긴 시간이면 긴 시간,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이제 초록이 담기는 그날이 계기였다.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저는 매우 행복할 것 같고, 사실 제게 정말 식물은 참 좋은 친구고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은 친구인데, 여러분에게도 이제 여러분한테 그 순간이 왔다면 이제부터 이 나무들은, 풀들은, 식물들은 여러분들에게 친구인 것 같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